안녕하세요. 추선입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5G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미 시세가 난 섹터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5G나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지금보다는 가격이 훨씬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선업을 다룰 때에는 12월 연말을 앞두고 그동안 코로나로 밀렸던 수주가 연말에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점을 맞췄는데, 앞으로 말씀드릴 5G 섹터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점을 맞춘 건 아니고요. 어차피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아가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좀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G 섹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종목을 쭉 보면 아직 시세가 안 난 종목들이 한두 개 정도 보이긴 하는데요. 그것은 이번 주에 공부를 좀 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그 종목을 말씀드릴지 말지는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G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5G의 G는 제네레이션을 말합니다. 제네레이션을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세대라는 말이 될 텐데요. 그러면 5G는 5세대를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 말인즉 바꿔서 얘기하면 5세대라는 얘기니까 1세대도 있고 2세대, 3세대, 4세대도 있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 5세대로 왔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보면 최대 속도가 20GBps에 달하는 이동통신 기술이라는 설명이 있네요. 사실 20GBps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와닿지 않으니까 4세대 이동통신이랑 좀 비교를 해서 보면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비해서 속도가 20배 가량 빠르고 처리 용량은 100배 많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런 숫자를 외우기보다는 5G는 4G에 비해서 속도가 20배 가량 빠르고 처리 용량도 아주 많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강점인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성,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는 구태여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점인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성을 통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가상현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사실 단어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쵸? 초저지연성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초연결성은 뭐야? 이런 생각들이 나게 되죠. 자, 여기서 그냥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세대, 3세대, 2G, 3G, 4G에 비해서 5G는 휴대폰의 영역을 넘어 모든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4G까지는 일반적인 휴대폰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면 5G는 휴대폰의 영역을 넘어서 모든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기술인가 보다.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런 거랑 나중에 연결이 되나 보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인 것 같아요. 4세대 이동통신, 즉 LTE에 비해서 속도가 아주 빠르다. 그리고 5G는 휴대폰의 영역을 넘어서 모든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지부터 좀 비교를 해보면요. 원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전거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2G는 오토바이, 3G는 자동차, 그리고 4G는 비행기, 그리고 5G는 지구에서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로켓 정도가 되는 거고요. 6G는 아직 언제 될지 모르지만 거의 외계 우주 비행선에 해당이 되는 거죠.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원지에 비하면 5G는 엄청난 기술 발전을 아주 급격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원지는 어떤 거고 2G는 어떤 거고 3G, 4G는 어떤 것인가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지를 한번 볼까요? 원지는 어떤 것이냐면 전화만 가능한 휴대폰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에는 집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집 전화기가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집 전화도 무선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20m까지는 집 안에서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버전으로 나온 게 바로 집 전화기를 휴대가 가능하게 한 휴대폰 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집 전화기를 그냥 우리가 휴대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원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제가 뭐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폰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흔히 카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차 기억나십니까? 이 차가 바로 그 가크레인저인데요. 이 카폰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 뒤에다가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전에 조폭들 같은 경우 보면 그 특유의 옷을 입고 이렇게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손에다가 이 카폰을 들고 다녔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망치 대용으로 들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폰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2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가격이 뭐 지금의 200만 원하고 이때 당시에 200만 원이랑은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워낙 비싸다 보니까 구매를 못한 사람들도 내 차에 카폰이 달려 있어 뭐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차에다가 이렇게 안테나만 달고 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죠. 자, 이게 바로 원지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2G로 가서 보면요. 2G와 원지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점인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문자가 드디어 2G부터 가능해졌어요. 또한 2G가 나오면서 휴대폰의 보급률이 아주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운영 방식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2G에서는 CDMA라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표준 방식과 같은 방식을 시작한 것이 2G입니다. 그래서 1G와 2G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드디어 우리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 그 차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G인데요. 3G인 경우에는 2G와의 가장 큰 차이는 드디어 유심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심칩을 갖다가 여기 유심칩 보이시죠? 이거를 갈아 끼우는 게 3G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었는데 3G는 영상통화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G까지는 문자하고 전화만 사용을 했었는데 드디어 3G에서는 영상통화가 가능해졌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휴대폰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한다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행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또 속도가 받쳐주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3G가 나오면서부터 드디어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에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예 생활을 불편하게 했으면 그냥 그 불편한 거에 익숙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영상통화를 한번 하다 보니까 자꾸 영상통화가 끊긴다던가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끊긴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속도가 받쳐주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런 기술들을 좀 끊김없이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인터넷도 아주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없을까? 라는 요구가 빗발치게 된 거죠. 그래서 3G 같은 경우에는 1G나 2G에서는 이렇게 발전해서 좋아 라고 했다라고 하면 3G에서는 오히려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기술이 받쳐주질 않아. 그래서 나는 3G부터는 더 나은 뭔가를 갖다가 요구를 하는 그런 요구의 시대에 접어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4G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4G는 우리가 흔히 뭐 LTE라는 말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 뭐 광대역 LTE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4G 같은 경우는 3G보다 약 50배 빠른 속도가 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G까지는 기술이 발전해서 문자도 하고 그 다음에는 영상통화도 하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왜 도대체 영상통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내지는 인터넷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더 빠른 속도를 지금 어떻게 너희들 할 수 없어? 라는 요구가 오다 보니까 드디어 4G에서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3G보다 5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휴대폰을 PC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은 드디어 4G에 와서 가능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4G에 와서 우리가 어떤 것이 성공할 수 있었냐면요. 유튜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됐어요. 저는 사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기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 1G나 2G 시대에 유튜브가 나왔었는지 제가 그 정확한 시점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기술이 그 시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면 유튜브가 오늘날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이런 속도들이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드디어 유튜브 같은 컨텐츠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4G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5G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5G만 쓰는 것은 아니죠. 4G하고 5G를 병행해서 쓰는 뭐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4G를 쓰면서도 뭐 조금 속도가 5G에 비해서 느린 것은 있지만 뭐 아직 난 불편한 거 없어. 뭐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4G의 시대에 의해서 5G의 시대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G에서도 3G보다는 훨씬 더 속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는데 뭐 약간 좀 속도가 느려서 불편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도 나 별로 불편한 거 없는데요? 더 빨라지면 뭐가 좋은 거예요? 나는 그냥 지금 별 불편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고요. 실제로 5G는 4G에 비해서 아까 뭐 처리 속도는 20배, 용량은 100배 뭐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 4G보다 약간의 어떤 속도가 개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비싼 기기를 왜 사야 하며 이것보다 더 빨라지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불편하죠? 나 지금 쓰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5G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문점이 들게 되는 게 바로 지금 상황인 거죠.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요, 왜 5G가 갈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G에서 4G까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흘러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아니라 그럼 4G에서 5G의 시대로 넘어올 때 지금도 별로 불편한 게 없는데 5G가 과연 진짜로 필요해?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만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앞으로 갈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5G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